네, 시작할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3페이지에 있는 수자원 및 물의 특성 파트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수자원이나 물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정리로 먼저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정리를 먼저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대제목은 이제 수자원과 물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우리는 수지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들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의 특성이라고 쓰고, 첫 번째로 몇 가지만 특성을 알아볼게요. 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극성용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극성인 물질들은 보통 다른 용질 같은 것들, 소금이나 설탕이나 아니면 다른 씨앗 같은 것들을 잘 녹이는 우수한 용매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극성 용매다, 극성을 가지고 있다, 보통 쌍극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되어 있나요? 근데 물 같은 경우와 이제 극성이 있는 물과 비극성의 물질, 대표적으로 기름 같은 것들은 잘 섞이지 않죠. 그래서 극성이다, 그 다음에 비극성 물질과는 잘 섞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약품 같은 것들 이 극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수처리를 할 때 응집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녹일 수 있고, 아니면은 수처리를 할 때 씨앗 같은 것들을 잘 녹일 수 있는 용매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수한 용매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이 물이라는 것은 결합력이 화학적으로 수소결합과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소결합과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우리가 물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들은 다 아시겠지만, 물은 비열이라고 하는 것도 크고요, 기화열이라고 하는 것도 크고, 융해열이라고 하는 것도 크고, 그 다음에 표면장력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여타 물을 제외한 다른 용액에 비해서 그런 값들이 다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열도 크고, 그 다음에 융해열도 크고, 그 다음에 기화열, 일명 증발열이라고도 하는데 기화열도 크고, 그리고 다른 물질에 비해서 표면 장력도 큰 편이에요. 다른 물질에 비해서 비열도 크고, 융해열도 크고, 기화열도 크고, 이런 편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비열도 크고, 융해열도 크고, 기화열, 표면 장력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다른 물질과는 비교를 했을 때 얘네만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잖아요. 물만 가지고 있는 특징. 이런 특징들이 무슨 결합 때문에 일어나냐 하면 수소 결합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수소 결합의 특징으로 이런 값들이 다 크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물체 내 체온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교재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써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써놓으시면은,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가능하고, 생물체의 체온 조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융해열이 크기 때문에 결빙이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융해열이 크다라는 것은 결빙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쓸게요. 결빙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표면장력이 크다라는 의미는 식물 자체에 우리가 증산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표면장력이 크기 때문에 증산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이 중에서 이제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비열은 많이 들어보셨죠? 물의 비열 얼마예요? 1g per 도씨, 맞아요?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잘못했잖아. 열량을 말하는 1칼로리 per 그램 도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물질, 물 1g을 1도씨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인데, 이 칼로리가 다른 물질 같은 경우에는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칼로리보다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열량에도 금방 빨리 열이 오르고, 그 다음에 금방 식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바닷가 생각하시면 모래랑 물이랑 비교를 했을 때, 모래는 똑같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으면 모래는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잖아요. 그쵸? 그에 비해서 물 같은 경우에는 열을 똑같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뜨거워지고 천천히 식기 때문에 비열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처럼 비열이 큰 물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렇게 쉽게 온도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생물체 내에 있는 체온 조절에도 관여를 하는 것이고 결빙 같은 것들도 쉽게 일어나지 않는 전체적으로 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물을 1도씨 올리는데 0도씨에서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하고 19도에서 20도씨 필요한 열량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는 정의를 보면 원칙적으로 물 1g을 14.5도씨에서 15.5도씨로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4.5도에서 15.5도니까 그 중간치를 잡고 옆에 보통 이렇게 15도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물의 비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물의 물리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상수를 물성상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비열이라든지 융해열이라든지 표면장력 같은 경우에는 72.95 다인퍼센티미터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수치들을 이따가 좀 공부를 할 텐데 공부를 할 때 비열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은 게 보통 여기가 0도씨로 출제가 돼요. 0도씨가 아니라 비열은 14.5도에서 15.5도씨로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15도씨라는 기준치를 가지고 우리가 비열을 측정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요. 비열만 조금 외워두시고 사실 뭐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저런 물성상수적인 수치적인 개념은 나온 적은 거의 없지만 그 산업기사라든지 기사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 수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문제 중에서 뭐 융해열이나 기화열의 어떤 수치를 물어보기보다는 비열의 조건에서 이 온도 범위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됐던 부분이라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써드렸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